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소리 없이 찾아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폐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음에도 특별한 이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이 정말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위험 요소 중 하나일 뿐일까요?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폐암과 흡연과의 연관 관계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신간 암 의사에게 자세히 묻다를 통해 그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폐암 환자의 33%는 비흡연자다. 특히 여자 폐암 환자의 경우는 93%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며 남자 폐암 환자의 7% 정도가 비흡연자다. 비흡연자에서 폐암이 생기는 경우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성면,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밀폐된 공간인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들이마시는 유해가스를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뿐이다. 비흡연자 폐암 환자에 대한 국가검진이 현재는 없다. 김영철 교수는 그분들은 소외되고 있는 거다.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미국 NLST나 한국의 K 루카스가 흡연자를 대상으로만 저설량 CT 검사의 효율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은 없을까? 김영철 교수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흡연자 폐암이 많은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한폐암학회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CT 검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흡연자가 어떤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면 폐암이 생기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위험인자는 특정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해로운 인자라는 뜻이고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폐암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흡연이 폐암 원인의 70%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폐암 퇴치 방법은 금연이다. 주요 국가 사업으로 금연 지원 사업이 많다. 가령 김영철 교수가 근무하는 화순 전남대 병원에도 금연 지원센터가 있다. 금연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흡연자는 줄었어도 폐암 환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 김영철 교수는 폐암 사망자 열의 7은 흡연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기는 했다. 한국인 성인 남자 흡연자의 경우 1998년 기준 성인 남자의 66.3%였으나 2009년에는 절반 아래인 47%로 줄었고 2022년에는 30%까지 떨어졌다. 여자 흡연율은 2023년 기준 6.3%다. 흡연자는 줄었으나 같은 기간 중 폐암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발병자는 왜 늘어나는 걸까? 흡연과 폐암 발병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시점은 몇십 년 후다. 미국인 폐암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인 폐암 사망률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흡연의 시차와 관련이 있다. 미국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시작한 시기에 한국인은 열심히 피운 탓이다. 한국의 폐암 사망자 수는 1986년 암 중에서 3위였으나 1997년 간암을 제치고 2위가 되었고
2006년 다시 위암을 제치고 1위가 되었다. 그 뒤로는 2023년까지 계속 1위를 유지했다. 폐암과 흡연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담배 회사들은 흡연과 폐암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오랫동안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미국에서 담배 회사와 흡연 피해자 간에 벌어진 법적 공방은 잘 알려져 있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검찰이 인신 구속을 했을 때는 크게 관심을 보이나 이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 담배 업체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 아니면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김영철 교수는 담배가 폐암과 관계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게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당연히 증명되어 있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을 계속했다. 미국 통계가 있다. 담배 판매량이 1900년대부터 쭉 올라간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그로부터 20년 지나서 올라간다. 담배 판매량이 1980년을 전후해 정점을 이룬다. 이후에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담배가 적게 팔리기 시작한 시점에도 폐암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다. 평행선이 계속되다가 시간이 몇십 년 지나야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담배 판매량과 폐암 사망률은 상관관계에 있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인과관계는 한쪽 사실이 원인이 되어 다른 한쪽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관계는 그런 명확한 관계는 드러나지 않으나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상관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언할 수 없다. 예컨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행위와 배가 떨어지는 사건 간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김영철 교수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들이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실험으로도 증명되었기에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폐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흡연과 더불어 고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래 살기에 폐암에 걸린다. 전에는 폐암에 걸리기 전에 사망했으나 요즘은 평균 수명이 70세를 훌쩍 넘기기에 폐암에 걸리는 사람이 증가했다. 나이대별로 많이 걸리는 암이 다른데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폐가 특히 취약한 이유는 병원체에 노출되기 쉬운 폐의 생리적 특성 때문이다. 폐는 호흡을 통해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하므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가 쉽게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세포의 노화로 면역력이 약해져 폐의 방어 시스템이 떨어지면 감염이 빠르게 진행된다. 폐암편 원고를 거의 마쳤을 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지인의 형제가 폐암을 진단받고 10일 만에 숨졌다. 60대 중반의 여성인 그는 계단을 올라갈 때 왜 이렇게 숨이 차나 하는 정도의 느낌만 있었다고 한다. 대학 병원을 찾았더니 폐암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이 발생해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다. 한쪽 폐는 완전히 망가졌고 다른 폐로 전이돼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는 의식이 한 번 돌아왔으나 자신의 삶을 정리할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정기검진만 잘 받았으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배달된 결과표를 쓱 훑어보고는 한쪽에 내팽개 쳐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다시 꺼내보았다. 2019년 검사표를 보니 흉부 X선 촬영 항목이 있고 2022년 결과표에는 흉부 X선 촬영 외에 저설량 폐 CT 항목도 있다.
저설량 폐CT에 대해서는 김영태, 김영철 교수로부터 들었는데 나도 촬영을 했구나 싶다. 과거에 안 하던 걸 최근에 건강검진에서는 항목에 집어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검사 결과에는 양측 폐에 양성 내지 양성 소견 결절들 큰 변화 없음, 최대 8mm라고 적혀 있다. 내 폐에도 결절이 있다는 거다.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다. 관심을 갖고 결절이 커지는지 정기 검진 때마다 확인해야겠다. 폐암은 여전히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행히 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 환자의 암세포 특성에 맞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폐암 환자를 위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길 기원한다. 여기까지 암 의사에게 자세히 묻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10명 중 7명은 흡연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흡연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폐암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흡연 후 수십 년이 지나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폐암의 원인이 100% 흡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흡연이 폐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암과 같이 증상 없이 찾아오는 암의 경우 조기 발견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과 행동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